안녕하세요. 구글 드라이브 개발자 관계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곽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리얼타임 API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코드를 짜보면서 이 리얼타임 API를 여러분께서 바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리얼타임 API라고 하는 것은 실시간 협업을 도와주는 API입니다. 요즘은 이제 거의 모든 웹앱이나 아니면은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들 같은 것만 봐도 거의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이 네트워크상에 연결되어 있으며, 네트워크상에 연결되어 있으면은 여러 사람들이 공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시간 공유인 협업 같은 거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런 실시간 협업이 상당히 실제로 만들기가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파일을 수정할 경우에 거기에 컨플릭트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나가서 서버가 갑자기 실패하면은 지금 실시간 협업 자체가 완전히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클라이언트 중 한 명이 네트워크가 좀 불안정해가지고 파일이 망가지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시간 협업이라는 건 상당히 많은 노하우와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구글이 지금까지 구글 닥스나 구글 프레젠테이션 같은 다양한 기술을 통해 가지고 얻은 리얼타임 기술을 여러분께서 쉽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API로 만들어 놓은 것이 리얼타임 API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리얼타임 API를 사용하시면은 훨씬 쉽게 이 실시간 협업 기능을 아무 문제 없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리얼타임 API의 현재 위치를 알아보기 위해서 리얼타임 API를 실제로 활용한 몇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예시로 아까 말씀드린 구글 닥스입니다. 구글 닥스는 여러분께도 아시겠지만 온라인 문서 작업을 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는 도구이고요. 그리고 이것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저는 실시간 협업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파일을 가지고 작업을 하면은 이 실시간으로 생기는 이제 파일의 변화들이 양쪽에 다르게 반영이 됩니다. 이제 하나의 어카운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어카운트에 걸쳐 가지고 이런 동시에 같은 파일을 수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효율적으로 문서 작업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코멘트 같은 거를 달면서 다른 사람들의 파일을 수정해 주거나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더 복잡하게 나와 가지고 우리가 단순히 텍스트 에디팅을 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도표 같은 것도 리얼타임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창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에다가 한쪽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리면은 다른 한쪽에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죠. 선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곡선 같은 거나 뭐 다양한 이렇게 실시간으로 협업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이렇게 실제로 리얼타임 API를 활용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의 예시고, 이제 여러분께서 이런 식으로 무언가 하나의 문서를 여러 명이 작업하고 싶다 하면은 여러분께서 이런 여러분의 자신의 지금 리얼타임 API를 활용한 실시간 협업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바로 우리가 코드를 만져보면서 여러분께서 이 리얼타임 API를 바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지금 개발자 문서로 저희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세한 거는 유튜브에 있는 설명을 보시면은 거기에 링크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링크는 이제 developers.google.com/drive/realtime/quickstart인데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께서 유튜브 설명에 지금 이 똑같은 링크가 나와 있으니 이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퀵스타트를 한번 따라가 보면서 우리가 코드를 직접 짜보면서 이 리얼타임 API를 우리가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API 콘솔에서 이 어플리케이션 키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지난 GDL에서도 한 우리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했던 작업인데요. 구글한테 내가 이 API를 활용할 것이다 라고 알려줘야지 구글이 이제 여러분께 이 API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권한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작업이 이 키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이 프로젝트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가 드라이브 API를 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처음 하시는 거면은 이제 동의를 하라고 몇 가지 이제 나올 텐데요. 이제 동의를 하면은 이대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초록색으로 드라이브 API랑 드라이브 SDK가 켜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API Access라는 페이지로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OAuth 2.0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만드는 커다란 파란색 버튼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거를 클릭하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께서 만드실 프로덕트의 이름을 제공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리얼타임 API 퀵스타트라는 이름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종류가 나오죠. 지난 GDL에서는 이제 우리가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서 설치된 어플리케이션 해서 안드로이드를 선택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리얼타임 API 활용한 웹앱을 만들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맨 위에 있는 웹앱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으니까 어플리케이션 타입은 건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 웹앱을 사용할 것인지 알려줘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데모 어플리케이션으로 우리가 그냥 로컬 호스트를 활용하겠지만 이제 여러분께서 실제로 서버를 만드셔가지고 여러분의 서버에다가 이 웹앱을 설치하시게 되면은 거기에 맞게 자바스크립트 오리진이랑 리다이렉트 URI를 정확하게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데모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로컬 호스트로 우리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만들면은 이렇게 곧 있으면은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지금 클라이언트 시크릿이 만들어지죠. 이것이 지금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우리가 이 자바스크립트 API에서 활용할 것이고 이 클라이언트 시크릿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건데요. 이거는 가장 중요한 비밀번호 같은 거기 때문에 절대 세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리얼타임 API에서 활용할 것인데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코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스텝 2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는 코드가 바로 나오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실제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단은 웹 서버를 지금 설치해야 되는데요. 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웹 서버를 어떻게 설치하시는지는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sudo 지금 데비안 계열이나 아니면은 우분투 계열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sudo apt-get install apache2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여러분의 비밀번호를 물어볼 거고, 그러면 저는 이미 apache2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바로 지나가지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apache2 웹서버를 설치하시면은 기본 폴더로 www라는 폴더가 생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여기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는 파일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제일 먼저 보시다시피 여기 위에 index.html이랑 realtime client utils.javascript 이 두 개의 파일이 있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파일을 한번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일을 이렇게 카피해서 여기서는 저는 이제 빔을 사용하지만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에디터를 활용해 가지고 이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폴더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시면은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파일인 realtime client utils.javascript 파일, 이 파일도 이렇게 여기에는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에는 다양한 헬퍼 펑션들이 들어있고 여러분께서 이제 실제로 이 코드를 만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라이브러리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은 자, 이렇게 바로 이제 여기가 우리 이제 로컬 호스트에 들어가면은 여러분께서 바로 이 퀵스타트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왼쪽 위에 you must authorize, 그러니까 지금 권한을 지금 제공해 달라고 하는데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이 버튼이 지금 disable 된 채로 지금 켜지지 않는 이유가 제가 지금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여기다가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어디다 설정하실 수 있냐면은 index.html에다가 클라이언트 아이디, 여기 지금 index.html의 지금 이 파일입니다. 여기에 밑에 보시면은 리얼타임 옵션스라는 이 옵션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우리의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다시 에디터로 돌아가 가지고 우리가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아까 찾은 아까 만든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있죠. 이걸 복사해서 여기 아까 보시던 이 리얼타임 옵션스라는 페이지에 있는 클라이언트 아이디에다가 우리가 아까 생성한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저장하고 나온 다음에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 버튼이 활성화가 되지요. 자, 그러면 이 버튼을 클릭하면은 우리가 이 어플리케이션에다가 권한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권한을 요청하면은 여기다 권한을 이렇게 동의를 하면은 바로 이 리얼타임 API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좀 더 우리가 크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페이지를. 자, 그러면은 양쪽 지금 텍스트 박스가 지금 리얼타임 API에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두 개의 이 텍스트 박스는 하나의 지금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실제 파일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 텍스트 박스에다 우리가 입력을 하면 다른 쪽 텍스트 박스에도 우리 서버를 거쳐 가지고 다시 다른 텍스트 박스에도 똑같은 지금 내용이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면은 이제 제가 이제 뭐 그냥 자바스크립트로 두 개의 이제 파일을 지금 자바스크립트로 두 개의 똑같은 스트링을 이렇게 내가 동기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다른 창에다가 한번 리얼타임 API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다가 이렇게 지금 오른쪽 창에다가 제가 이렇게 뭔가 지금 작성을 하면은 그대로 왼쪽 창에도 반영이 되고 반대로 왼쪽 창에다가 제가 뭔가 작성을 하면은 그대로 오른쪽 창에도 똑같은 내용이 반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리얼타임 API는 이름 그대로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데이터를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동기화 시켜줍니다. 이거를 이제 공유를 하면은 다른 사람과도 실시간 협업이 쉽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바로 리얼타임 API를 지금 시작해 봤는데요. 그럼 실제로 코드를 한번 보면서 어떻게 이 리얼타임 API가 작동하는지 매우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저기 index.html 파일로 돌아왔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맨 밑에 있는 우리가 아까 만졌던 리얼타임 옵션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클라이언트 아이디, 우리가 지금 인증하는 데 필요한 아이디도 지금 집어넣었지만 그 이외에도 다양한 옵션들을 집어넣었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 authorize니까 지금 인증을 하는데 사용한 버튼 아이디를 달라고 하네요. 이 도움 엘리먼트 아이디인데요. 그냥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흔히 사용하는 저희 표준 아이디를 이렇게 제공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서 지금 initialize 모델이랑 onFile loaded 이 두 개의 펑션입니다. 그러니까 initialize 모델은 우리가 이제 모델을 만들 때 제일 처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단순한 string 하나만 사용했는데요. 근데 좀 더 복잡한 예를 들어서 list나 dictionary 같은 다양한 지금 데이터 스트럭처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다양한 지금 데이터 스트럭처를 활용할 때 우리가 이 리얼타임 API를 사용할 때 제일 처음 한 번만 초기화를 하고 싶은 데이터가 있다 할 때에는 이 initialize 모델 펑션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신 onFile loaded는 이 파일이 실제로 우리가 로드가 됐을 때 파일이 준비가 됐을 때 어떤 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파일이 로드 될 때마다 지금 이 펑션이 불려지기 때문에 파일에 필요한 작업들을 여러분께서 이 두 개의 펑션에다가 지금 각자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지금 initialize 모델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럼 initialize 모델 펑션도 지금 같은 index.html 파일에 있는데요. 보시면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지금 리얼타임으로 활용하고 싶은 스트링을 만들죠. 지금 보시면 model.createString이라는 특수한 지금 헬퍼 펑션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스트링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러면은 이 스트링이 앞으로는 이제 실시간으로 협업을 통해서
지금 여러 클라이언트들의 동시에 동기화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스트링을 모델의 루트에다가 텍스트라는 이름으로 집어넣겠습니다. 이게 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스트링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 스트럭처를 실시간으로 협업해가지고 다양한 이름으로 이 루트 밑에다가 모델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델 속에 들어간 모든 데이터 스트럭처들이 다 실시간으로 협업이 되면서 여러분께서 지금 밑에 보시면은 onFile loaded 하면은 이 파일이 실제로 로드 됐을 때 어떤 작업을 하고 싶은지 이 펑션에서 우리가 실제로 실시간 협업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현재 모델에서 get root, 아까 말했던 루트에다가 우리가 제일 처음에 모델을 초기화했을 때 우리가 이 텍스트라는 이름으로 이 실시간 협업 스트링을 만들었지요. 그럼 반대로 이 텍스트라는 애를 가져와 가지고 이 스트링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만든 모델을 우리가 바로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 모델을 가져오고 나서 밑에 있는 지금 텍스트 에리아가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두 개의 텍스트 에리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텍스트 에리어랑 두 번째 tekst 에리어가 기본적으로는 같은 일을 하고 그냥 이 실시간 스트링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가 뭔가 파일을 수정을 하면은 그 수정된 사항이 실시간으로 지금 동기화가 그 텍스트 박스랑 동기화가 되도록 우리가 설정을 했는데요. 그걸 어떻게 했는지 지금 이 코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텍스트 에리어를 우리가 표준 그냥 돔 선택하는 방식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 엘리먼트 아이디로 우리가 이렇게 가져왔고요. 그냥 헬퍼 펑션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이 drive real time data binding bind string이라는 애에다가 이 스트링이랑 텍스트 에리어 1을 바인딩 하면은 앞으로는 여러분께서 이 스트링이 어떻게 수정되든 간에 바로 실시간으로 이 텍스트 에리어에다가 이 실시간으로 좀 수정된 사항이 바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간단한 방법도 좋지만 실시간으로 어떻게 이것들이 지금 이루어지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것도 좋지요. 그러면은 이 간단한 헬퍼 펑션을 사용하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직접 우리가 이 리얼타임 API를 만져보면서 같은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아까 했던 방식과 똑같이 텍스트 에리어 2를 지금 엘리먼트 아이디를 통해서 가져왔고, 그러면은 하나의 지금 조그만 헬퍼 펑션을 만들었지요. update text area 2라는 헬퍼 펑션을 만들었는데요. 이건 그냥 지금 스트링을 받아가지고 그 값을 이 텍스트 에리어에다가 업데이트하는 매우 간단한 지금 펑션입니다. 그럼 이 펑션과 함께 지금 이벤트 리스너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 이 텍스트가 insert, 텍스트가 삽입이 되거나 아니면 텍스트가 delete, 텍스트가 삭제가 되는 이 두 개의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이 헬퍼 펑션을 불러가지고 이 스트링을 업데이트 해주세요 라는 지금 이벤트 리스너를 두 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외부에서 이 파일이 수정이 됐을 경우에 바로 이 텍스트 에리어에다가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죠. 그럼 반대로 이 텍스트 에리어에다가 우리가 파일을 수정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지금 스트링을 업데이트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지금 텍스트 에리어에 지금 onKey up, 그러니까 키를 한번 누르고 뗄 때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그냥 파일이 지금 이 텍스트 에리어가 수정될 때마다 어떤 함수를 지금 넣고 싶냐 하면은 우리가 이 텍스트 에리어 2의 지금 값을 그냥 우리 스트링 위에서 지금 리얼타임 모델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스트링이죠. 이 스트링에다가 텍스트를 이렇게 집어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통해서 이 텍스트 에리어의 내용이 수정될 때마다 리얼타임이 반영이 되고, 반대로 이 이벤트 리스너를 통해서 이 파일이 수정될 때마다 이 텍스트 에리어에다가 지금 변경된 내용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좀 더 복잡하게 가면 이제 스트링 이외에도 다양한 데이터 스트럭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실시간 협업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것이 지금 아까 데모에서 지금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undo랑 redo인데요. 이 리얼타임 API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실시간 협업을 하다 보면은 한 사람이 지금 뒤로 가기를 하고 싶다 하면은 한 사람이 잘못 뒤로 가기를 해버리면 파일 전체가 그냥 다 망가뜨린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파일을 수정했는데 그 후에 B라는 사람이 파일을 완전히 다 수정해버려가지고 완전히 다른 파일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이 내가 했던 부분을 지금
뒤로 가기를 하고 싶어 하면 뒤로 가기를 해버리면은 이미 B가 지금 파일을 많이 수정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파일이 지금 완전히 망가질 수 있는데요. 이것 또한 지금 리얼타임 API를 활용하시면은 아무 문제 없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두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은 이렇게 아까 우리가 수정했던 사항들이 이렇게 언두가 되고, 그리고 좀 더 재밌는 마법을 보고 싶으시면은 여기에서 지금 두 개의 창을 열었을 때 왼쪽 사람이 이렇게 DDDD라고 입력을 해가지고 오른쪽 사람이 앞에 칸을 지웠습니다. 자, 그럼 왼쪽 사람이 이렇게 언두를 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DDD가 지금 지워졌죠. 앞에 스트링이 지금 지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왼쪽 사람이 지금 적용한 변경 사항이 그대로 언두가 되는 마법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마법을 여러분들 리얼타임 API를 활용하시면은 매우 쉽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 또한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지금 언두 버튼이랑 리드 버튼을 그대로 지금 엘리먼트 아이디를 통해서 가져온 다음에 그냥 이벤트 리스너에다가 바인딩만 해놓으면은 이렇게 지금 리드 스테이트가 변경이 됐다 하면은 이렇게 현재 상태를 지금 업데이트 해달라 이런 식으로 바로 이벤트 리스너 하나만 연결시켜 놓으면은 바로 언두 리드가 매우 손쉽게 됩니다. 약간 지금 헬퍼 펑션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좀 내부적인 내용이 그냥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딱히 그냥 이렇게 좀 내용을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어떤 스코프로 이렇게 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리얼타임 API를 통해서 이 어플리케이션 시작하시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New Real-Time Quick-Start 파일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됐지요. 이 파일을 생성하는 지금 헬퍼 펑션이 여기 또 들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보시면은 drive.files.insert, 우리 안드로이드 지난 지금 GDL에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파일을 지금 생성할 때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겠지만 이 files.insert라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파일을 만들었죠. 이거랑 완전히 같은 원리로 리얼타임 API도 지금 구글 드라이브 API에 있는 파일을 다루는 모든 다른 함수들과 연동돼 가지고 여러분께서 이 드라이브 API랑 리얼타임 API를 동시에 지금 드라이브 API라는 것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간략한 리얼타임 API의 코드에 대한 설명이었고, 실제로 여러분께서 리얼타임 API를 활용하시려면은 좀 더 지금 리얼타임 API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그럴 때는 이 개발자 문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developers.google.com/drive/realtime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훨씬 지금 다양한 그리고 더 상세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천천히 살펴보시면은 훨씬 더 다양한 이 리얼타임 API의 기능들이나 더 디테일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지금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이 구글 드라이브 GitHub인데요. 그냥 github.com/googledrive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특히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리얼타임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겁니다. 오픈 소스이고요. 이 리얼타임 API가 실제로 어떻게 지금 작동하는지 그 내부를 여러분께서 파헤쳐 보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냥 지금 Authorize 버튼을 클릭해가지고 아까 했던 방식이랑 똑같이 인증을 해준 다음에 파일을 생성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공유도 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아까 했던 것과 똑같은 그냥 텍스트 박스에다가 우리가 뭐 내용을 입력하는 건데요. 그 마법의 뒷배경들이 이렇게 로그로 이렇게 다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같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같은 파일을 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파일을 동시에 수정을 하면은 보시다시피 여기에도 그대로 이렇게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이에 관련된 모든 이벤트 로그들이 다 여기다 로그에 지금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제 리얼타임 API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리스트, 맵, 스트링과 같은 다양한, 그리고 여러분만의 오브젝트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셔가지고 리얼타임 API를 훨씬 더 지금 잘 활용하실 수 있는데, 이것들을 다 디버깅 하기에 매우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리얼타임 플레이그라운드랑 아까 보신 개발자 문서를 잘 참조하시면서 리얼타임 API를 실제로 활용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이 실시간 협업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해 주면서 훨씬 좋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리얼타임 API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기까지 지금 3부의 구글 드라이브 SDK GDA를 통해 가지고 첫 번째는 웹앱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웹앱의 플랫폼으로서의 구글 드라이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왜 여러분께서 구글 드라이브 SDK를 활용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두 번째 GDL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이 구글 드라이브 SDK를 활용하는 코드를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면서 우리가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글 드라이브 SDK를 여러분께서 바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구글 드라이브 API의 특수한 기능 중 하나인 리얼타임 API를 만져보면서 실시간 협업을, 구글의 노하우가 녹아있는 실시간 협업을 구글 드라이브 API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구글 드라이브 SDK에 관련된 GDL이 모두 끝났습니다. 훨씬 더 이제 구글 드라이브 SDK는 이제 훨씬 더 내용이 많고, 여러분 모든 내용을 제가 다 커버하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제 인턴이 이제 곧 있으면 끝나기 때문에 아쉽게도 더 이상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을 다루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구글 드라이브 SDK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이 개발자 문서를 잘 살펴보시면서 관련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더 만들어 주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GDL이 여러분의 그 시발점이 되실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GDL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